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오개미입니다. 지난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부터 FOMC 회의,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PCE 물가지수 발표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가득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던 화요일과 FOMC 회의가 있던 수요일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는 별다른 호재도 없이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1% 넘게 상승했고 GDP를 비롯한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장이 시작하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목요일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또 큰 거 온다고 잔뜩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목요일 장 마감하고 아침 일찍부터 커뮤니티에 별일 아니고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금요일에 시장이 반등하니까 부안해동 하던 사람들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요일에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 상한을 0.5%로 유지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변동폭 상한을 직접적으로 늘리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상한을 1.0%까지 용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금리 정책이 우려했던 것만큼 긴축적이지 않고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 PCE 물가지수마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금요일 미국 증시는 목요일 하락분을 모두 말아올렸습니다. 목요일에 거래량이 터지며 대량의 매도가 나왔는데 금요일에 이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상승한 것을 보며 시장에는 다시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7월 미국 증시가 거의 끝나가는데 각종 노이즈와 커다란 변동성을 겪으면서도 나스닥은 월간으로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8월 미국 증시가 시작되고 각종 고용지표와 애플,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지난주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 느꼈고 증시는 당분간 다시 랠리를 펼칠 거라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78포인트로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구간이라 큰 폭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포 탐욕 지수나 빅스 지수만을 보며 시장의 분위기와 심리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저는 월가 기사나 주식 경제 유튜버들의 영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미들의 반응을 보며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출렁인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월가의 메인 기사만 봐도 시장이 많이 올라서 걱정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고 상승장을 의심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인 뱅가드는 여전히 미국 경제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관해 노이즈가 생기고 FOMC 회의를 할 때는 금리에 대해 노이즈가 생기다가 굵직한 이벤트가 다 끝나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22년도부터 1년 넘게 매일 월가 뉴스를 보고 시장의 움직임과 분위기, 개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기사나 유튜브에서 모두가 환호하고 열광할 때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온갖 노이즈와 비관론이 가득할수록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 상승을 의심할 때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탐욕 구간이지만 최근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콜옵션 대비 풋옵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풋옵션은 하방에 베팅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숏포지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포 탐욕 지수나 빅스 지수만으로는 시장의 분위기와 심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극도의 탐욕 구간이라고 무조건 깊은 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증시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악재로 언제든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는 1, 2차 세계대전부터 경제 대공황, 오일 쇼크,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스 위기,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며 우상향했습니다. 22년도부터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은 미국 증시의 우상향의 관점에서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2, 3년 정도의 짧은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몰락하고 있으며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23년도 미국의 경제 침체 확률은 100%라고 모두가 확신했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오히려 오르고 있으며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확장 국면입니다. 중국의 GDP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습니다. 유럽의 대장국가인 독일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G7 중에서도 유난히 강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은 AI, 전기차, 자율주행 같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선도하며 초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2년도 지긋지긋한 하락장 속에서도 변함없었지만 사람들은 증시가 하락하고 노이즈와 비관론이 가득할 땐 이 사실을 의심합니다. 모두가 CPI가 어떻다, 실업률이 어떻다, 금리가 어떻다 말하면서 단기적인 거시경제 지표에만 집착하고 월가 기관들에게 털리며 상승장에서 탐욕에 매수했던 좋은 주식을 손절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면 사람들은 하락장에 거들떠도 안 보던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을 운운하며 나스닥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저를 무지성 상속론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나스닥을 찬양해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과열됐고 버블이 생긴다 싶으면 그때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폭락장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탐욕에 눈이 먼 개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폭락장을 기다리는 저를 비난하고 비관론자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상승장에선 주식시장은 돈복사기이며 나스닥은 신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하락장도 영원한 상승장도 없습니다. 시장은 과열됐다가 폭락하기를 반복하며 상승장과 하락장의 사이클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상승장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금은 시장의 자잘한 노이즈를 무시하고 상승장을 온전히 즐기려 합니다. 증시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를 것이고 증시가 오를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아무도 시장을 의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투자의 본질적인 개념을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